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2차 전지 이 기업 10월 주도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눌림목이 나왔는 2차 전지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어떤 기업이 주도주가 될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2차 전지 이 기업 10월 주도주 됩니다. 일단 최근에 이 중국이 관세 매긴 거에 대해서 현재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보복을 하죠. 중국은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자동차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에서 수입되는 브랜디, 그러니까 술이죠. 제품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EU에서 생산된 브랜디를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총 판매 가치의 30.6%에서 39% 사이의 보증금을 추가로 징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전기차에다가 관세를 부과해? 야, 그럼 우리는 너네가 파는 술에다가 부과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4대 꼬냑이라고 얘기를 하는 헤네시, 마르테, 크르부아지에, 레미 마탱 등 프랑스의 브랜디 생산 업체에 타격을 준다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헤네시의 약 39%, 레미 마탱의 약 38.1%, 마르텔의 30.6%, 크루부아지의 34.8%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해를 입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넣음으로써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유독 유럽 전기차 시장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전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럽의 금리 인하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살 때 질이 좋은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결국엔 뭐냐면 가격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못 씁니다. 근데 적당히 괜찮아도 싸면 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키로수가 길면 좋을 거고 빠르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가격이 비싸면 못 쓴다라는 거죠. 유럽 중앙은행이 2달 연속 정책 금리를 인하했으며 유럽 경제가 물가 안정세가 뚜렷해지자 금리 인하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유럽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다라는 건 전체적인 모든 금리, 정확히 말하면 이자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보통 현금 100%다 주고 삽니까? 어느 나라도 사실 돈을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많게는 4, 5천만 원씩 현금을 다 주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해서 할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돈을 빌려서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흔히 캐피탈 이자라든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리가 높아버리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완성차에 대한 수요도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유럽의 금리 인하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에 대한 수요, 정확히 말하면은 금리가 높으니까 좀 이따 바꿀까? 내년에 바꿀까? 하던 그 수요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할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65%에서
3.4%로 예금 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각각 0.25%를 내렸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 인하로 점진적인 완화 정책으로 전환을 본격화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금리를 멈추거나 올리는 게 아니라 멈추거나 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화가 됐으면 더 완화가 됐지 오를 일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부담은 덜했으면 더했지 더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도 다음 달 통화정책위원회에서 현재 5%인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 영국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분위기가 결국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이 교체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방향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럼 쭉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그 금리 인하된 돈으로 금리가 인하돼서 덜 내는 이자로 어떤 차를 사냐? 아, 그럼 내가 원래 8천짜리 사기로 했는데 1억짜리 사러 갑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은 조금 더 싼 차, 싼데 가성비 좋은 차를 찾으러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야, 우리도 저가 전기차 내겠다라고 한 거죠. 야, 중국이 그렇게 싸? 야, 우리도 싸게 내줄게. 르노 그룹은 도시형 순수 전기차를 표방한 르노 이테크 일렉트릭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르노 4 이테크는 내년부터 양산하고 가격은 약 2만 유로. 이걸 원화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조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천 유로, 2만 유로 미만에서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중국에 있는 전기차가 뭐 1,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관세가 얼마 붙죠? 관세가 지금 한 39%, 40% 붙죠. 그럼 2천만 원이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보조금까지 추가로 해준다고 한다면 중국 전기차랑 비벼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럽 전기차도 중국이 너무 싸다. 이거 사실 상대가 안 된다라고 했지만 관세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조금 조금 지원해주고 하면은 충분히 중국이랑도 경쟁해 볼 법하다라는 거죠. 르노 외에도 푸조가 파리 모터쇼에서 전기차 풀 라인업 구축을 강조를 했고요. 뉴 E408, 그다음에 E3008 SUV 등 해서 중소형 전기차 6종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라인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이 지금 중국에 반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만 매긴 게 아니라 그 관세에 대해서 이겨먹을 수 있는 전기차가 출시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년에 전기차가 적절한 가격대로 출시되면 그것을 사기 위해 몰려들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왜 몰려들어요? 금리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저렴하기도 하고 가성비 있기 때문에 이거 살만한데 라는 생각을 분명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다국적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 산하 리프모터는 파리 모터쇼에서 약 2,960만 원 이하의 차량 등을 전시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히 지원금 받고 하면은 중국이랑 가격대로 좀 비벼볼 수 있는 저가형 차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중저가 전기차 모델 출시에 힘이 쏟는 이유가 뭐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부터 발효되는 그러니까 차라리 유럽연합에서 뭐 조금 이 친환경이라든가 탄소 규제를 좀 풀어준다. 그럼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유럽연합의 새 탄소 배출 목표에 맞추며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목표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전기차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신차의 탄소 배출 목표 주행거리가 약 1km당 탄소 배출 목표가 93.6g입니다. 현재 1kg당 118g에 비하면은 사실 몇 퍼센트예요? 거의 뭐 한 20% 가까이 줄여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한 20% 줄이려면은 전기차를 늘리는 수밖에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 강화에 어쩔 수 없이 사실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는다면
싼 전기차를 출시해서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 금리 인하 방향에 수요 폭발할 때 많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올해에서 내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에 대응하려면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을 높여야 하기에 가성비 높은 모델을 출시하는 겁니다. 이걸로 바꾸세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가성비 좋습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래서 뭐다? 금리 인하되죠. 유럽에 저가형 전기차 나오죠. 그러다 보면은 금리 내려가고 저가형 전기차 나오고 하면은 아, 충분히 유럽 수요 늘어날 수 있겠구나.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중국이랑 이제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싸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 전기차 둔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한 유럽 시장에서 보급형 신차 출시 등 효과로 내년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반등할 것이란 현지 전망입니다. 아까 얘기한 2,900만 원 이하의 전기차에 대한 수혜입니다. 아, 보급형 전기차가 늘어나고 이제 가격 경쟁력이 세지고 가격으로 좀 싸울만해진다라고 한다면 유럽 시장도 성장을 다시 할 거라는 거죠. 2025년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24%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니 24%면 많은 건가요?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14%였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7, 80%쯤 되죠. 그래서 전기차 침투율이 큰 폭으로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예산 고갈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됐던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이 조만간 세액공제 형태로 부활하는 점도 수혜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죠. 전기차 보조금이 주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줄었는데 금리 인하되죠. 전기차 가격 내리죠. 보조금 조금 주죠. 그러면은 아, 이거는 유럽이 회복될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탄소 감축 목표치 달성에 내연기관이 남아있는 하이브리드 차는 30%밖에 기여를 못합니다. 당연하죠. 하이브리드라는 게 사실 결국에는 이 내연기관차, 전기차 두 개를 모두 쓰는 거기 때문에 100%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근데 전기차는 60%가량을 기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전기차를 많이 타야 이 탄소 감축 목표치에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임팩트 있게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탄소 중립을 고집하는 한 하이브리드 차보다는 순수 전기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탄소의 이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하이브리드가 편하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기차를 미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하이브리드가 당장 좋아도 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자동차 공업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의 지난 8월 유럽연합의 연내 신차 판매량은 56,450대로 지난해 동기 14%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판매량 자체가 감소한 거는 팩트고 실제 금리가 높고 가격이 비싸니까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지난 8월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금리 높죠, 가격 비싸죠, 중국 경쟁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 버티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충분히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 가다 보니까 회복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수혜를 보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동안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기업이고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북미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1공장이 일단 올해 안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 유럽이랑 관계없이 사실 유럽이 없어도 애초에 미국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초 내년 1분기였던 가동 목표 시점보다 일정이 올해로 앞당겨지면서
IRA 보조금도 조기 수령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생산량이 생기면서 실제 유럽에서 좀 더뎠던 부분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장이 위치한 인디애나주 코코모시는 스텔란티스 전동화 전략을 위한 거점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텔란티스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삼성 SDI랑 합작 공장을 지은 거 아니냐. 뭐 그만큼 뭐 괜찮은 서로 간에 믿음이 있는 그런 협력 관계 아니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텔란티스는 올해 프리미엄 전기 SUV 웨고니어 S를 시작으로 내년에 지프 신차를 연이어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가지고 아마 많은 이 전기차 신차들이 출시가 되고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소 감축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탄소 감축에 대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요, 뭐 미국 시장 늘어나면 끝입니까? 뭐 유럽은 늘어나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도 긍정적이에요. 삼성의 SDI는 투자를 서두르고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헝가리 공장도 증설을 마무리하고요. 삼성 SDI가 앞서서 작년 10월 차세대 유럽향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현대차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현대차에다가 배터리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어떤 유럽에서 납품하는. 그래서 삼성 SDI는 2026년부터 7년간 6세대 각형 배터리 P6를 현대차 유럽 현지 공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최근 현대차와 손을 많이 잡고 있죠. GV90도 손잡았고요. 그 이전에 미리 지금 각형 배터리도 유럽에서 납품을 합니다. 상당히 유럽 내에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유럽에서는 신입 유럽연합 집행부에 친전기차 인사가 내정되는 등 전기차 시장 훈풍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캐즘, 저렇게 말하면 둔화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다시 유럽을 중심으로 회복을 하고 북미는 더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 2차 전지가 조금 밀리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오면 밀릴 거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건 2차 전지가 좋아서 2차 전지가 정말 괜찮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해리스 지지율에 의해서 올라온 거고 실제 여기서 밀린 이유 뭐라고요? 해리스 지지율이 이만큼 빠져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의 구조적 성장, 2차 전지의 구조적 성장 이게 아니라 그냥 해리스 지지율이 올랐다가 떨어졌고 트럼프 지지율이 빠졌다가 올랐기 때문에 밀린 거고 이제부터가 2차 전지 전기차의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금리 인하에 전기차 판매량 또는 전기차 가격 하락에 충분히 보조급 부활에 충분히 증설의 생산량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구간부터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2차 전지가 밀린 건 해리스 영향이 컸고 실제 트럼프 지지율 상승이 컸다. 이제는 보다 구조적인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삼성 SDI 긍정적으로 추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내일 뭐 2% 3% 올랐냐 내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결국엔 방향이 아래니 위니 이게 중요한 거지. 실제 뭐 아래로 1% 빠져봐야 그리고 위로 1% 올라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방향이 아래입니까 위입니까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혹시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제약바이오, HBM, EUV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까지 저희가 무료로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밑자의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자료집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22일, 21일, 18일, 17일, 16일, 15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알아가시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전부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